결국 삭탈간지 당하고 시리에 빠져 고향집에서 숨을 거둔 이덕형은 죽고 난 뒤에도 눈을 감지 못하였다고 한다. 조선 최연소 대제약 한음 이덕형 편입니다. 1561년 명종 때 태어나서 1613년 광해군 때까지 52세를 살았다. 이덕형은 한성에서 광주 이씨 가문의 지중주부사 이민성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소년기에는 외삼촌인 영의정 유전의 집이 있던 경기도 포천으로 가서 성장하였다. 이덕형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쓰고 문학에 뛰어나 머리가 영특하기로 유명한 아이였다. 10세쯤 포천 외가에 살 때 당시 문장의 대고로 알려져 있던 양상은이 이웃에 살았는데 그와 서로 문장을 주고받다가 양상은은 이덕형의 글 짓는 솜씨에 감탄하여 너는 나의 상대가 아니라 스승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시 중 하나를 영평의 우디언이라는 골짜기 바위에 새겨 놓았다고 한다. 이 바위는 6.25 때 포격으로 유실되었으나 한음 문고에 기록되어 전해져 온다. 넓은 들엔 어두움 10개 깔리고 맑은 물엔 산그림자 여러 비추이네. 짙은 숲 속엔 흰 연기 일고 향기로운 풀밭 사이로 집 몇 채 눈에 띄네. 17세인 1578년 이덕형은 당시 명망 있던 문신 겸 서예가 학자인 한산 이씨 가문의 이산해의 둘째 딸과 결혼하였다. 한산 이씨 가문과 광주 이씨 가문 모두 명문가로 당대 명문가의 결합이었다. 이때 토정비결로 유명한 이지함이 이덕형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사윗감으로 추천하였다고 전해진다. 훗날 이덕형과 장인 이산해는 당파에 있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이덕형은 온건파인 남인이 되었고 이산해는 강경파인 북인이 되었다. 19세인 1580년 별시 문과에 을과 1위로 급제하였다. 이어 승문원에 보직되어 대제약인 율곡 2위에게 발탁되어 홍문관 정자가 되었다. 이때 5살 연상이던 이항복도 문과에 급제하고 이덕형의 집안 형님인 이정립도 문과에 급제하였다. 당대의 세 이씨가 바로 이들로 과거 합격 동기로 급제한 이 세 사람은 율곡 2위의 추천으로 나란히 호당에 들어가 사가 독서를 한 뒤 함께 홍문관에 배치되어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이때 만났던 이항복과는 절친한 사이가 되어 훗날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각별한 우정을 쌓는다. 30세인 1591년 예조 참판에 오르고 예문관 대제학을 개명했다. 이는 이덕형의 학문과 인품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조선 역사상 최연소 대제학이었다. 이덕형은 일본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31세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 사안부 대사관이었던 이덕형은 자의정 유성룡, 도승지 이항복과 함께 전략을 세우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중수부 동지사로 임명되어 일본 사신 겐소와 하위 교섭을 했으나 실패에 결렬되었다. 그 후 청사로 되어 명나라로 가서 만력대를 설득, 원군을 요청하여 성사시켰다. 이때 이덕형은 명군에게 습득한 화약, 독약 제조법을 전수하여 기술자를 길러내고 병기를 제조하여 화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32세인 1593년 임난중 제독 접반사가 되어 이여송을 수행하였고 이후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 우참찬, 우찬성을 지냈다. 특히 절친 이항복과 교대로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임진왜란 중 군사정책을 수행하였다. 33세인 1594년 모친상을 당하여 1년 상을 치르게 되자 선조는 나는 지금 외적이 문제가 아니라 경이 조정에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며 만류할 정도로 이덕형은 국정 최고의 해결사였다. 이덕형은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일본의 재침략을 예상하고 선조에게 수군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의 말대로 36세인 1597년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략한 정류재난이 일어난다. 그는 명나라에 군대를 요청했고 서울 방어를 강화하였다. 한편 이덕형의 부인인 한산 이씨는 아들 셋을 낳았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둘째와 막내를 데리고 시부모가 살던 강원도 안엽으로 피난을 가 있었다. 그해 9월 왜군이 안엽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자 근처 백암산으로 피신하였다가 왜군에게 몸을 더럽혀질 것이 염려되어 바위에서 뛰어내려 순절하였다. 두 아들이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울부짖는 것을 하인들이 수습하여 산기슭에 묻었다가 난이 끝나자 장사를 지내주었고 임금은 그녀의 절개를 크게 칭송하여 동네 입구에 정례물을 세우도록 하였다. 이후 이덕형은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는데 부인에 대한 각별한 마음과 여우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1598년 4월 이덕형은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우의정이 되었고 그해 10월에는 자의정에 임명되었다. 이는 왕의 인책이 아닌 인물로는 조선 최연소 정승기록이다. 7년간의 임진왜란에서 이덕형이 재상들, 병사와 장군들, 백성들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그 중에서도 탁월한 외교력으로 명나라를 참전하게 해준 공을 높이 샀던 것이다. 이덕형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며 자리를 사양했지만 선조는 경이 정승을 맡기에 충분해 내가 한 것이다 라며 최연소 정승에 임명하였다. 41세인 1602년 영의정에 올랐다. 43세인 1604년 이항복이 이덕형의 공을 들어 호성 공신 및 성무 공신에 놓고 날 것을 건의했으나 본인의 사양과 시기하는 자들의 반대로 책록되지 못하였다. 47세인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었다. 선조는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지만 북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부파의 지지를 얻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명나라는 장남인 임해군의 생존을 이유로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이덕형은 명나라에 6개월간 머물면서 중국 황제의 승인을 받아왔으며 광해군이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은 1612년 이덕형의 공을 기려 공신에 훈록하고 환원 부원군에 책봉하였지만 북인들이 실권을 잡으면서 이덕형은 공신록에서 삭제되었다. 52세인 1613년 이이첨의 사주를 받은 3사에서 영창대군의 처형과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이항복과 함께 이를 극렬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이덕형은 광해군의 눈밖에 나게 되고 삭탈 반직된 후 경기도 양건으로 물러났다. 이때 3사가 모두 이덕형을 모함하며 처형을 주장했으나 광해군이 관직을 삭탈하는 수준에서 수습하였다. 실록에는 그가 대북의 영수 이산해의 사위였으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덕형은 국사의 그릇됨을 상수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그해 10월 고향집이던 당시의 경기도 광주부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2세였다. 이덕형의 죽음을 들은 이항복은 이덕형의 사주로 찾아가 유가족들과 함께 곡을 하고 시신을 연습해주고 돌아갔고 묘비명도 직접 써주었다고 한다. 이때 야사에 따르면 영창대군의 처형을 반대할 때 이덕형은 절친한 친구 이항복도 함께 해주길 바랬는데 이항복은 거절했고 결국 삭탈간지 당하고 시리에 빠져 고향집에서 숨을 거둔 이덕형은 죽고 난 뒤에도 눈을 감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때 이항복이 찾아와 자신이 함께 하지 못한 이유로 폐모론이 일어날 때에 반대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신하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설명을 하자 그제서야 이덕형이 눈을 감았다고 한다. 그리고 4년 뒤 이항복은 폐모론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를 당하고 그곳에서 사망하게 된다. 이덕형이 죽은 지 5년 만인데 이 둘의 나이차와 똑같은 연도차를 두고 사망했다. 남인계와 서인계 전반에서 두루 존경받던 두 인물의 죽음으로 두 당파는 북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다. 이덕형이 사망하고 난 뒤 북인들에 의해 공신록에서 삭제되었던 이덕형은 다시 광해군에 의해 복간되었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이덕형은 다시 삭탈되었는데 이덕형의 공신책봉, 삭제, 복간, 또다시 삭탈된 것은 당시의 당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덕형은 이항복과 더불어 조선 왕조 최강의 개그 콤비인 오성과 한음의 한 명으로 둘은 평생 절친으로 지내면서 수많은 야사를 남겼다. 한음은 이덕형의 호이나 오성은 이항복의 호가 아닌 오성 부원군이라는 자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실제 이항복의 호는 백사이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야사이고 두 사람은 이덕형이 1580년 과거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다. 특히 이덕형은 5살 연상이었던 이항복을 격식 없는 형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112여 통 중에 이항복에게 보낸 편지가 77통에 이르고 편지 중에는 몸이 아프다, 형은 내 마음 모른다 등의 징징대는 편지도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그들과 유서가 깊은 포천시는 마스코트로 오성과 한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덕형은 항상 당당하고 논리정연하였으나 재치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을 때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그런 일화 중 하나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 병력을 요구하러 접대할 때 명나라 장수는 그가 이산해의 사위인 것을 알고 같은 이식끼리 혼인을 하였다고 생각해 이덕형을 박대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해명하지 못하고 앓고 있자 이를 본 이항복이 이덕형은 원래 김치성이었는데 능력이 뛰어나 임금의 성씨인 이시성을 하사받아 이덕형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 장수는 뛰어난 인재를 오해하여 박대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이덕형에게 더 예의를 갖추어 행동했다고 한다. 이덕형은 외모가 출중했으며 일을 처리할 때는 빛이 날 정도로 빠르고 꼼꼼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항복이 평소 자유분방한 인물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이리저리 눈치 보고 다닌 데 비해 이덕형은 평소엔 온화했으나 원칙에 충실하여 서슴없이 직언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임난 직후 선조에 의해 공신 직첩이 여기저기 남발되자 자신에게 주어진 공신을 부끄러워서 못 받겠다고 사양했다. 한편 이항복 역시 같은 이유로 공신직을 사양했으나 선조의 눈물 어린 호소와 장인이자 승무공신인 건율과의 관계 등 때문에 1등 공신 책봉을 받았다. 저서로 한음 문고가 전해져 온다. 이덕형의 묘는 경기도 양평군 양사면 모광리 산 82번지에 있다. 먼저 떠난 부인 한산 이씨와 합작묘이다.
묘역 아래 300m 지점에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도비가 있는데 1653년에 세워진 것이다. 이덕형의 묘는 1985년 9월 20일 경기도의 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다. 지금까지 한음 이덕형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